안녕하세요. 영, 마음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 바빠서 휴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을 볼 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읽어드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TVN에서 프리미엄 특강쇼로 하고 있는 어쩌다 어른, 그 2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강쇼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멘토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오래된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최태성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알기 쉽게 또 때로는 비판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군함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의 맨 얼굴. 카미카제와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 노역의 역사도 있습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공표하면서 이로는 인적, 물적 자원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통제했습니다. 1945년까지 무려 146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전쟁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 남북 480m, 둘레 1.2km에 이르는 작은 섬, 연간 42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조선인 800여 명이 강제로 동원된 곳, 바로 군함도입니다. 일본에게는 근대화의 유산이지만 우리에게는 지하 깊은 곳, 비좁은 막장에 갇혀 폭사당한 채 수백 명이 사망한 강제 노역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의 진실을 기록하고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군함도는 정말 바다에 있는 군함이 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에서는 관광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이 특히 자랑하는 부분은 바로 일본의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가 군함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시마의 운명을 바꿀 석탄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석탄이었습니다. 1810년의 일입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는 하시마를 매입해서 석탄 채굴을 위한 해저 탄광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섬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는 것인데요. 초창기에는 야구장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섬 주변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몇 차례에 걸쳐 매립 공사를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섬의 면적을 늘린 것이죠. 면적을 늘리는 동시에 섬에 거주하면서 채굴할 수 있도록 건물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자랑하는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입니다. 주거지 외에도 병원, 학교, 영화관 등 편리시설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채굴된 석탄은 일본 내에서도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 1km까지 내려가는데 무려 아파트 250m 높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60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서 1km를 내려가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갱도는 허리조차 펼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미끄러지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두 사람이 고무줄 하나를 서로 묶은 채 의지하며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이교대로 강제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8시간씩 하루에 2번, 총 16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 그야말로 철창 없는 감옥 생활과 같았습니다. 군함도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탄강 안으로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염분이 강한 바닷물이 피부에 계속 닿으면 진물로 썩어 들어가고 설상가상으로 내부 평균 온도는 40도를 넘으며 분비물과 가스로 범벅된 채 채굴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미쓰비시는 기업이므로 비록 강제로 조선인을 증용했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과는 너무나도 불평등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또 수건값, 신발값, 숙박비 등을 떼고 나오면은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이 끝났을 때에는 돌아갈 여비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노역의 근거입니다. 이렇듯 참혹하고 끔찍한 악행의 버섯이 자행됐음에도 일본은 가해 역사를 뒤로 한 채 군함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군함도의 또 다른 이면은 인권 유린의 진실에 관해서 묵묵부답인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강제 동원 역사를 교묘히 피하려 메이지 시대에 산업혁명 유산으로만 시기를 한정해서 시청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의 연간 방문객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군함도를 지금의 출발점이 되는 자랑스러운 곳으로 여깁니다. 그와 같은 평가는 역사 은폐와 왜곡이 난무한 허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함도의 진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독한 일제강점기 속에서 끊임없이 저항한 우리의 역사와 진실을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참담한 과거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조국의 자유를 위해 꿈꾸었던 의인들이 그 시대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먼저 3.1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밤에 유관순의 사진을 보고 얼굴에 반을 가리고 보면 두 사람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의 절반을 가리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던 이유가 일제의 잔혹한 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고향인 천안으로 돌아가 태극기를 돌리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3.1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유관순입니다. 이 사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은 이 사진인데요. 민족 교육 지도자답게 단정하고 기계 있는 모습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감옥에 수용되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동일 인물로는 보기 힘들 정도죠.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던 윤봉길이 처형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치르기 전 결의를 다하며 찍은 것입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눈빛과 카리스마, 저항 정신을 가득 담은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입니다. 그가 남긴 님의 침묵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가득 담긴 시로 민족 최대의 저항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물적 자원뿐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수탈당하면서 인권 유린의 끝자락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팠던 시대에도 일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조선인들 덕분에 일제강점기는 아프고 감추고 싶은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독립운동가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후손에게는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고 꿈을 가지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렇듯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뿐 아니라 가슴 아프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총체적 개념을 모두 담아야 진정한 역사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곳의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역사가 됩니다. 잘못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잘못을 논하는 것, 명확히 따지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고 노력하는 것,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지만 그 과오는 잊지 않고 우리 자손들한테 전달해 줘야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글, 좋은 책과 함께 영마음요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